자, 성립심기와 등기. 매수인이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 언제 성립하느냐. 매수인이 낙찰자가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대. 언제 배웠죠? 187조에 별도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는 별도의 등기 없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등기는 필요 없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187조 적용.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좀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할게요. 갑. 동일한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정이 있어서 갑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 이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병이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는 366조의 성립 요건을 갖췄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는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취득을 얻는 시점, 병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이고 별도로 등기가 없더라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병 소유의 부동산 등기, 이 토지 등기부에 갑 명의의 지상권이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물권자다. 지상권 취득 물권자다. 물권을 취득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따라서 병이 갑에게 철거나 인도 청구하게 됐을 때 뭘로 방어했었다? 지상권이 있다. 뭐 등기부에 기재도 안 했잖아. 뭔 소리야. 나는 366조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고 그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부터 취득하기 때문에 비록 등기는 안 됐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나는 물권자야. 그러면 병은 물러서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물권의 개념이잖아요. 지상권, 토지 사용 관계가 이렇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철거나 대지인도 청구해서 방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소유자는 213조나 214조예요. 반환 청구는 뭐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건데 점유할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 지상권이 있으니까 반환 청구 못해요. 또 하나, 건물 자체가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214조예요. 방해가 있고 그 방해를 지배하는 사람들에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방해 배제 청구는 건물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요건이 뭐였죠? 방해가 위법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토지의 사용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는 겁니다.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214조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또 하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정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소유자 또다시 얘기죠. 야, 가봐. 너 이거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를 해요. 그 경우에 여전히 갑은 정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냐? 그 얘기는 물권자잖아요. 물권자는 절대적인 대세적 효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야, 너 등기도 안 돼 있잖아. 뭔 소리야. 나는 366조에서 법정지상권 취득한 거기 때문에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지상권 취득하고 그 법정지상권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지상권은 방어가 되면 항상 토지 소유자,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권자이기 때문에 정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정당한 권리, 점유할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도 못하고 나는 정당한 권리, 점유할 권리, 그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방해가 정당하기 때문에 방해배제 청구권도 행사 못한다는 논리가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법정 지상권을 갖고 있다. 비록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180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항상 토지 사유자 관계에서 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항상 실무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생기는 이런 관점에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측면이냐? 이제는 병의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또 그 경우는 또 구분해야 합니다. 네, 그거를 또 배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고 그게 실천적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내용, 지료예요. 지료인데, 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366조가 법정지상권,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 단서에 뭐라고 쓰냐면, 지료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지료의 액수가 문제잖아요.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그 지료를 결정할 기회가 없었어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법정지상권자는 설정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한다? 우선 협의에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 근데 협의에 의한 경우는 정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정하지 않습니다. 각자 유리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엄밀하게 대립됩니다. 엄청나게. 따라서 법원까지 가는데 기억하실 것은 제가 아까 언급을 하려다가 그만뒀는데 여러분이 법원에 청구를 할 때는 소를 제기하는 거고요. 소를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지료 결정의 지료 결정의 소를 제기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료 결정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고 이 대세적 효력에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와 법정 지상권자가 달라지더라도 이 지료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료 결정의 소가 유리한 거고 지료 결정의 소가 아닌 지료 청구의 소는 대세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안 나오는데 그냥 지료 결정의 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료 청구의 소는 대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정의 대세적 효력 지료 결정의 소가 유리하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상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자, 법정 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 지상권이면 지료가 핵심이에요. 시험은 수험생 입장에서. 그리고 지료가 나오면 항상 지상권 소멸 청구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상권 소멸 청구는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지료 연체예요. 근데 법정 지상권과 관련돼서는 이게예요. 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지료가 결정되었으니까 금액이 구체적 특정이 안 되는데 무슨 연체란 사유가 발생하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결정된 바가 없다면 지료 지급 지체란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결국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따라 접근하게 되면 얼마를 지급한지 결정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연체라고 얘기하려면 지료는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을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연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료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지료 연체를 말을 못하는 거고 그 결과 소멸 청구도 못한다는 거. 그 논리를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법정 지상권에. 지금 366조의 법정 지상권인데 이제 후에 배우는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법정 지상권, 그게 366조의 민법상 법정 지상권이든 아니면 간수법상 법정 지상권이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성립시효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법정 지상권의 양도. 종전에는 토지 소유가 법정 지상권을 등급시 취득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법정 지상권자는 그 물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측면이냐?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 있는데 법정 지상권이 양도된 경우입니다. 어떤 측면, 달라지는 측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법정 지상권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독립된 물건이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한 것도 가능하다. 앞에서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는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87조 본문에 따르면 상속, 공용지수, 경매에 따르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데 단서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려면 즉 법정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된다? 먼저 등기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복습할 때도 본인이 직접 그려보실 것을 원하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요. 동일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된 거예요. 임의경매자가 실행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과 을이 됐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고 토지 소유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저당권인 실행, 지금 저당권 실행된 임의경매 절차로 을이 낙찰의 건물을 받았고 그 결과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민법 366조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정 지상권. 을이 취득합니다. 을이 이렇게 취득하게 돼요. 그렇죠. 종전에는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변경되더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을은 물권, 지상권 취득해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물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나한테 반환 청구하더라도 난 거절할 수 있고 건물 철거를 하더라도 나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측면이냐? 이제 건물이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매각되는 모습에는 예상컨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을이 매매 등 법률행위를 정하겠죠. 법률, 매매 등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다. 누구한테 병해야 돼? 그러면 갑과 이게 법정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누구한테? 을에게 있는 거죠. 지금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려면 이 건물의 소유권이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해서 병에 이전하면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해야만이 을 명의의 건물이 누구한테 간다? 병 명의로 병이 소유자가 된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거죠. 문제는 이 법정 지상권이에요. 근데 배웠죠. 어디서 배웠죠? 추정물 이론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소유권과 건물의 소유권과 법정 지상권 한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겠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고 비록 임의규지만 보통의 경우는 주된 소유권의 처분에 따라 법정 지상권도 처분에 따라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건물의 소유권의 매매 계약이라면 당연히 종된 권리도 따른다. 즉 매매 계약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 의미가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지상권이 을에게서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주된 권리에 해당되는 건물의 소유권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면 종된 권리도 뭘 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을에서 병으로 간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을 앞으로 지금 토지의 소유자는 이 토지의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을 앞으로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을 등기를 한 다음에 여기는 설정일 겁니다. 지상권 처음이니까 설정일 거고 설정된 이 지상권을 이전 목적은 지상권 이전 등기일 거고 누구한테? 병으로 등기를 해야만이 비로소 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정 지상권에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누가 법정 지상권자다? 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때 이미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180조 단서랑 연결되는 거죠. 이게 180조 단서와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 그 처분에 따른다는 것은 주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행위에 따라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면
종된 권리 지상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별도의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법정 지상권도 등기를 해야만이 을에서 병으로 이전되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거는 매매된 법률행위인데 을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저당권에 따라서 이건 매매 등은 법률행위였지만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해서 병이 낙찰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경매예요. 임의 경매. 을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병은 등기를 해야 경매, 임의 경매 실행됐을 때 병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면 그건 아니죠. 187조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해요? 법정지상권도 주된 권리인 소유권이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취득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병이 된다. 즉 등기부에 아무 등기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부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매든 법률행위와 경매 때와 다르다는 점. 그걸 기억을 하십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 했을 때 이 파트를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파트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하나씩 포인트를 잡고서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합니다.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하여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매매 등에서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인 소유권이 186조에 따라 등기가 있어야만이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등기가 있어야만이 이전된다. 그 얘기를 하고 옵니다. 이전 등기가 없는 한 그 권리는 만약 등기를 안 하면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고 건물의 양수는 아직 그 권리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권을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다만 경매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병납받은 게 어떻게 됐다? 건물 자체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면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취득합니다. 자, 그거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문장은 세 줄이지만 되게 복잡했죠.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 그러면서 복습하실 때 직접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이 세 줄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측면이 달라요.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지금 넘어가는 경우 처음에는 건물 자체에 그대로 있는데 토지 소유자 변경되고 측면이 다르죠. 그래서 요 내용.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미등기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 소유 및 법정지상권을 양수한 자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법정지상권을 그렇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종전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해서 법정지상권 취득한 사람이 주장할 수 있냐가 측면인데 지금은 다르죠. 측면이 다르고요. 그러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해서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측면이 어떤 측면이 다르냐를 강조했습니다. 차이점은 더 이상 설명 않고요. 자, 이렇게 있고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을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등기 없이 187조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그러면 법정지상 을은 변동된 새로운 토지 소유자 상대에서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그런 상황이라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경매가 아닌 뭐예요?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을소의 건물을 누구에게? 병에게 매각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했어요. 건물의 소유권은 이제 병이에요. 취득했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아직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이 법정 지상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한다? 건물 자체에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한다? 을 명의로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이 지상권을 이전 등기 받아야겠죠. 근데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병은 지상권 취득하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 지상권자 누구예요? 지상권자는 여전히 을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양도인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태예요. 아직 건물 자체에 대해서만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했고 지상권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 변동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전히 지상권자는 을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르니까 갑이 병에게 뭐를 요구한다? 항상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르면 토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딱 그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건물의 철거 및 대진도 반환 청구예요. 자, 토지 반환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토지 점유자를. 근데 건물 부지의 토지는 법률상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예요.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됐기 때문에 토지 점유자는 병이에요.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방해하고 있어요. 건물 존재가. 그래서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 소유자는 사실적, 법률적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겁니다. 213대 204자가 복합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 병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나 지상권자야 물권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권자라면 근데 아직 물권 취득을 못했잖아요. 그럼 철거를 할 운명에 있나? 그게 관점인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허용이 안 돼요. 신의칙상. 여기 논리는 신의칙상 허용이 안 된대요. 갑이 병에게 건물 철거 및 이러한 상황이라면 즉 병이 을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매자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고 다만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를 안 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 대해서 철거 및 비록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아직 지상권 취득하지 못했지만 지상권 취득했으면 나 지상권자의 그 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아직 미등기 상태예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및 대진도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 논거보다 지상권이 아니라 신의칙이에요. 그러면 이 신의칙의 개념이 뭔지를 보겠어요. 신의칙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이 상황인데 어떤 거있냐면 자, 법정 지상권에 지금 행사를 못해요. 지상권자 아니면. 하지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자, 을이 지금 법정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어떤 거 있냐면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 을은 법정 지상권자예요. 지금 등기는 없지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을은 갑에 대해서 뭐냐면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나 법정 지상권자니까 네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해줘. 그러면 갑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의무가 있어요. 갑은 을에게 지상권 설정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자, 을과 병 사이의 관계예요. 자, 을과 병 사이의 건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종된 권리는 그 처분에 따른다. 당연히 따라가기로 포함시켰습니다. 자, 배제하지 않았어요. 지상물과 지상권을 분리처분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정 지상권도 함께 매도에 포함된 겁니다. 그 얘기는 병은 을에게 대해서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선행 조건이 뭐예요? 갑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을이 직접 행사를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관련해서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과 관련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도 채권자 대위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병은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권리가 있죠? 을의 갑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고, 갑 토지 등기부에 을 명의의 지상권 설정되면 병은 을에 대해서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 이전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갑은 지상권 설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지상권 설정 의무가 있고 지상권을 설정해줘야 돼요.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대의 행사하고 자기 앞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자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인데, 따라서 뭔 소리냐 그겁니다. 또는 의무자,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의무를 해주는데 뭔 소리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 소리가 뭐냐면 그렇게 쓰진 않겠죠.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겁니다. 너는 이 사람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그 기초에서 을을 해서 병 앞으로 지상권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철거 및 대질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취지다. 그걸 어떻게 좋게 좀 정교한 표현으로 법적 표현으로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 이 신의 측에 반하는 구체적 표현이 병은 을의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갑은 지상권 설정 의무가 있고 그 지상권이 설정되면 을은 병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얘기입니다. 전월 합의체 판결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출발점은 토지의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다르고 아직 병이 건물의 양수인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하겠죠. 자, 법정 지상권이 생기면 지료가 문제죠. 지료가 되는데 지금은 자 볼게요. 이제 갑이었고 자, 갑 생략하겠습니다. 이 상태예요. 아직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자는 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 뭐가 쟁점이 되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뭘 해준다? 지료를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지료 상당의 지료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지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지 을을 상대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병을 상대로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지금 지상권은 아니지만 건물에 소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하니까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비록 병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뭘 했죠? 법률상 소유자예요. 건물의 소유자죠. 지금 이 지상권 지료는 뭐냐면 토지의 사용이에요. 토지의 사용은 점유를 전제로 해요. 그런데 지금 그처럼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것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과 관련해서 등기가 안 돼서 법률상 소유자와 사실상 처분권원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건물상 소유자가 따로 있고 사실상 처분권자가 따로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누구 상대로 부당이득, 지료 상당의, 인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분을 쟁점이었었어요. 근데 그건 측면이 다르죠. 이거는 지금 사실상 처분권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률상 소유자만 존재해요. 그 얘기는 이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다? 병이에요. 따라서 토지 점유자인 병만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대신에 을은 법률상 지상권자는 을이지만 이 사람은 점유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따라서 이 사람은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굴 상대로 한다? 병을 상대로 해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법정 지상권의 지료 청구 아니면 아직 법정 지상권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료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접근하는 겁니다. 만약 법정 지상권자라면 너는 법정 지상권자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지료 채무를 승계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인데
네,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소인지, 어디서 주소가 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쟁점이 뭔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주소를 파악하고 쟁점. 자, 읽어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 취득하지 못한 아까 병이었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기료 상당의 부당이된 반환 또는 청구하지 못하는가, 할 수 있나 못하는가. 대지 점거 사용으로. 왜냐면 토지 부당이된 이득은 토지 점유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대지 점거 사용을 하는 실질적 이득은 부당이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했다. 병이 법률상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법률상 소유자와 법률상 소유자는 양도인이고 양수는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는 경우에 둘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들의 관계는 부진정에서 심각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단지 법정 지상권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죠. 아직 등기를 안 해서. 그런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나오는 쟁점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복습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